네,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백 변호사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런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오늘 또 그 사연을 가지고 상담 한번 해볼게요. 저는 1년 전 상간녀 소송으로 2천만 원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에 대한 미련과 이혼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혼인기간이 17년이고요. 아이들은 아직 중1, 중3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산 빌라와 보험, 장기저축, 주식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도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제가 산 빌라와 금융재산이 혼인기간이 길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줄곧 빌라는 전세를 줬고 재산세도 순전히 제 수입으로 채웠으며 친정에서 빌려준 집에서 거저 살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챙겨드리면서요. 남편은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사업도 해봤지만 저보다 훨씬 수입이 적었고 본인의 품위 유지 비용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급전이 필요하면 오히려 제가 몇백, 몇천만 원씩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가정이 파탄됐습니다. 물론 가출 후에 생활비나 양육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을 거의 안 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상간녀에게 위자를 겨우 2천 받고 훨씬 많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상간녀 소송비와 위자료도 모두 다 대주었고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가능할까요? 상간 소송이 끝난 뒤라 위자료 청구도 못할까요?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네, 남편의 일단 부정행위 가출이 이혼 사유로 보이는데요. 사연자 입장에서 지금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게 억울하다. 이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억울할 수 있죠. 굉장히 이해가 되는 사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에 대해서 일단 부부가 같이 이룬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혼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결국은 외도하고 가출한 유책 배우자한테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전혀 재산 분할을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제 사연자분이 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재산 중에서, 공동재산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결혼 전에 산 빌라와 금융재산이고, 또 그걸 유지하는데도 친정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결혼 전에 산 빌라와 금융재산을 좀 특유재산으로 뺄 수는 없을까요? 사연에서 결혼 전에 이제 부인이 산 빌라는 부인의 고유재산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재산의 보유기간이 좀 상당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인 경과한 사정 등이 있을 때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이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연의 경우에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에서 보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고려해서 다르게 판단될 수가 있는데 네. 실무상으로는 이제 보통 재산의 보유 기간이나 이제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한 각 3년 정도 경과하고 특별히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이면 부부 일방의 투기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의 경우에 보면 결혼 전에 취득한 빌라를 혼인 기간 17년 동안 계속 보유해 왔기 때문에 사실 특유 재산이지만 재산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고 다만 이제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 재산이고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이 생활비를 뭐 거의 부담하지 않았고 부인이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는 점 등은 이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일단은 혼인 전 취득한 거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질 거고 남편이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으니 또 비율이 떨어질 거고 부인이 거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일단 비율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재산 분할이 0으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가능한 분할 비율을 낮추는 게 네.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재산 분할은 그렇고요. 위자료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부정행위 상대방은 이제 부인한테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거든요. 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적 연대채무,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따라서 1년 전 판결로 상간녀가 2천만 원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했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손해배상 채무가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네. 다만 이제 부인이 상간녀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안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2천만 원 내지 많으면 5천만 원까지도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보면 상간녀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위자료를 좀 감액할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위자료를 네.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네. 또 남편한테는 이제 부정행위뿐만 아니고 사연에서 보면 부정행위하고 가출도 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유기한 책임까지 좀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또 위자료를 증액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천만 원을 받을 사안이라고 한다면 액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은 양육비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청구하실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이제 성년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의 경우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요. 설사 이제 지금 하는 일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혼 소송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재산 분할 기여도를 좀 내 기여도를 높이고 남편 기여도를 좀 낮추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기여도 5% 10% 차이가 사실 금액상으로는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인의 기여를 좀 객관적인 수치로 좀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가령 이제 혼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내 수입이 얼마가 되었는지 내가 이제 그걸 혼인생활 비용에 얼마나 투입을 했는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을 좀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고 입증을 해서 기여도를 좀 높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정에서 도와준 금액이 있다면 이것도 좀 수치하는 게 좋겠죠. 그 부분도 당연히 도움받았다라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로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들을 좀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이 3년 전에 가출을 하면서 지금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안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 두 자녀가 다 미성년이고요. 미성년 기간 동안 가출해서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미지급했던 과거의 양육비들도 한꺼번에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과거 양육비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백수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미카의 Love Today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